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한 장으로 비교정리 끝 공인중개사법 핵심 비교정리 34번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의 범위인데요. 7가지가 있는데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수신고, 그 다음에 보증금, 최저매각 가격 10% 낸 거 돌려받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7번에 공유자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느냐면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명도 소송, 항고 소송, 배당 이의 소송,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고요. 개업공개사는 단순히 보증금 돈 대신 내는 것, 돈 대신 돌려받는 것, 입찰표 작성, 차순위 2등 하는 거죠.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 포기 이런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당사자 약정인데요.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우리 중개보수의 경우에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죠.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인데 공인중개사법상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 9가지인데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두 번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세 번째, 중개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이 경제적 가치는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면 감정평가서가 있죠. 이 감정평가한 거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는 주된 이유는 사실은 돈 벌기 위한 거죠. 만약에 1억에 낙찰받으면 이걸 얼마 받고 팔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되고요. 4번, 당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를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할 때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경매에서는 취득 관련 세금은 설명할 의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할 때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거 없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으려면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위임을 하는 손님들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겠죠? 본인의 인감증명서. 자,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대리 행위를 할 때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를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모두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인데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청문입니다. 청문은 재판받는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청문 주재자가 있고요. 피청문인이 있고 똑같은데 다만 재판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고 청문은 행정청에서 하는 것이 차이점이죠. 따라서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 오직 청문은 없고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행정처분은 오직 지방법원장만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시도의사가 자기 취소하고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행정처분하는 거 있고요.
가태료도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가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받지 않거나 자격증 위반 납의 경우 시도의사가 가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징역, 벌금, 가태료 없고요. 오직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업무 정지만 있는데 모두 지방법원장이 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갑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억, 갑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중개대상물하고 매수신청대리 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모두 중개대상물이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입니다. 그러나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상물이고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닙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매매계약을 해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죠. 기억은 맞습니다. 리언은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네, 시도지사가 X네요.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은 오로지 지방법원장만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신청대리에서는 징역, 벌금, 가태료 부과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것입니다.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폐업신고로 갑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갑은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했는데 폐업을 한 거잖아요. 폐업, 재지은 게 아니라 폐업을 해가지고 등록 취소됐다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지어서 폐업 등록 취소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폐업을 해서 등록 취소된 경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된 경우는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게 33회 기출문제인데 33회 기출문제는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무려 1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34회에서도 이런 박스형 문제가 약 50% 정도 주류를 이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박스형 문제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지 아니하면 풀기가 어렵죠. 박스형 문제가. 자, 이 강의 내용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이나 네이버 밴드에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신다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